그럼 SDG Youth Academy 2021 썸머스쿨의 첫 연사로서 이태주 한성대학교 상상력 교양대학 학장님의 SDGs 기조 강연 Transforming Our World, 우리의 세상을 바꾸는 SDGs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큰 박수 혹은 반응할 기능으로 적극적인 환호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잠깐만요. 파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다려주세요. 왜 이렇게 안 올라가지? 네,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저희 기다리는 동안 패들렛 그걸 링크 공유해드렸으니 다시 한번 패들렛을 통해서 질문 남겨주실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공유가 됐나요? 안 됐네. 잠깐 다시 꺼진 것 같아요. 그 화면이. 컴퓨터 PPT 발표하기 누르신 다음에요. 줌에서 화면 공유 버튼 누르시고 우측 하단에 있는 모든 창 표시 버튼을 누르시면 PPT 프레젠테이션 화면이 나옵니다. 프레젠테이션 창을 클릭하시고 공유를 누르시면은 발표 자료가 공유가 되겠습니다. 지금 보입니까? 네, 잘 보입니다. 네네네네. 자, 근데 여러분들이 또 안 보여요. 발표 모드를 바꿔주실 수 있을까요? F5 버튼 누르시면 됩니다. 슬라이드 발표 모드 아니고 그냥 이 상태에서 발표 진행해 주셔도 어차피 컨텐츠가 훌륭하시기 때문에 큰 지장은 없을 것 같습니다. 네네네.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얼굴을 보려고 그러는데 얼굴이 안 나와가지고 지금 잠깐 화면을 지금 예. 됐습니다. 여러분들 얼굴 나왔습니다.
혼자 강의하면 재미가 없어 갖고요. 네. 자, 오늘 그 첫 번째 강연 우리의 세상을 바꾸는 SDG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대부분 SDG 2030에 대해서 많이 아시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이 다큐멘트의 원래 제목이 2030 Sustainable Development Goal 앞에 Transforming Our World라는 이 중요한 말을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SDG에 관해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하시겠지만, 그래서 핵심적인 내용들은 왜 SDG 아젠다가 우리한테 이 사회 대전환에 대한 세상을 바꾸는 아젠다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이 Transforming Our World에 보면 우리 세상을 바꾸는 아젠다다. 그러나 그죠? 세상이 뭐 바뀌었습니까? 글로벌 팬데믹 상황에서 모든 게 더 악화되고 있죠. 기후위기, 환경뿐만 아니라 빈부격차, 최빈국의 상황, 여러분들 뭐 인도나 인도네시아나 뭐 지금 아프리카 여러 국가들 뭐 심지어는 전에 유럽과 미국의 많은 팬데믹 상황이 어떻게 사회를 통째로 바꿔놓는지를 봤잖아요. 그죠? 그래서 SDG가 사실은 2030 목표가 MDG 이후에 그동안 달성하지 못한 모든 것들을 다 하나의 아젠다 속에 모아놓고서 2030까지 뭔가 좀 세상을 바꾸는 일들을 해보겠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전혀 사회 변혁의 모멘텀을 아직까지 잡고 있지 못하고 있다. 그런 겁니다. 두 번째는 SDG가 이 기술적인 무슨 뭐 통계 작업도 아니고 이게 뭐 학술적인 연구 작업도 아니고 몇몇 지식인들의 이야기도 아니고, 그죠? 유엔이 늘 얘기하는 말 많은 잔치상 얘기도 아니고. 그래서 political will and civil participation. 그러니까 뭐 정치적인 의지와 시민 참여가 중요한데 대한민국에서 뭐 SDG 뭐 시민운동 뭐 있습니까? 뭐 시민넷도 있고 몇 가지 좀 있지만 일반 대중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없었다. 정치적으로 지금 뭐 대선 주자들 막 수십 명씩 지금 뭐 다 대통령 되겠다고 나오겠지만 누가 지속가능 발전 얘기합니까? 그러니까 정치적인 의지의 측면에서 굉장한 지금 문제를 갖고 있다. 그다음에 우리가 SDG를 그 5P로 그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People, Planet, Peace, Prosperity, Partnership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하나하나 얘기를 짚어보면 사람 중심의 경제체제, 인간이 우선이 인권 기반의 뭐 모든 정책 결정, 그다음에 우리의 모성인 이 플래닛에 대한 우선순위, 전 세계의 분쟁과 여러 가지 폭력, 차별, 철폐하기 위한 여러 가지 법과 제도적인 장치들, 혼자만 잘 살 것이 아니라 다 같이 잘 살자라는 그런 공동의 번영의 원칙,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전혀 지켜지기는커녕 오히려 지금 역행하고 있는 많은 현상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SDG 하면 누구나 leave no one behind. 한 사람도 뒤에 넘어지거나 뒤처지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하는데 이게 뭐 지금 백신 그 코백스 작동하지 않는 거 보세요. 그죠? 일단 모든 것들이 자기 우선, 자국 우선, 자본가 우선, 기업 우선 모든 게 그렇게 돌아가다 보니까 사실은 절대 빈곤에 처한 월드뱅크가 얘기하는 하루에 얼마입니까? 1.9달러 이하에 살고 있는 절대 빈곤자가 한동안 쭉 줄어들다가 다시 지금 증가하고 있는. 그렇죠? 그래서 아무것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 봄이 왔는데 종달새 우는 소리 안 드는 마찬가지입니다. 환경, 기후위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왜 변혁 의제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SDG가 1번 꼬리 보고 2번 꼬리 보고 17번이 뭐고
여러분들 뭐 열심히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SDG가 유엔이 어렵게 178개국인가 뭐 전 모든 국가가 합의를 했던 굉장히 그 가장 상위의 그런 규범이자 목표인데, 인류의 목표인데, 이것이 왜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지켜지지 않을까? 왜 모멘텀을 잡지 못하고 있을까? 왜 사회를 바꾸지 못하고 있을까? 이런 측면에 우리가 질문을 우리가 스스로 던져볼 필요가 있겠다. 그런 거죠. 그래서 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MDG가 미완의 비즈니스로 끝났습니다. 그죠? 반은 성공하고 반은 실패한 새천년 개발 목표라고 그래서 그죠? 2000년까지 2000년에서 2015년까지 지구촌의 여러 가지 목표들을 8가지로 했잖아요. 그런데 2015년 돼 보니까 MDG의 많은 부분들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빈곤 많이 좀 줄어들었고 뭐 유아 사망률이나 모성 사망률이나 뭐 성차별이나 뭐 여러 가지 극빈층 감소에 통계적으로는 상당히 의미 있는 프로그레스 향상이 있었어요. 그러나 통계가 일종의 그 통계의 일종의 그 뭐 패러독스 같은 게 있잖아요. 전 지구적으로는 향상이 됐는데 그 이유가 쭉 보니까 너무나 양극화가 심한 거예요. 대부분 전 세계적으로 이 빈곤이 감축된 이유가 뭐예요? 인도나 중국이나 이런 거대한 인구를 갖고 있는 국가들이 사실은 최빈국에서 중소득국으로 빠르게 전환하면서 발전하면서 전 세계적인 데이터는 좋아졌는데 실제 서브사하란 아프리카나 그죠? 남아시아 국가들이나 실제 우리가 주목하는 많은 뒤처진 그런 집단들을 보면은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SDG 논의들을 몇 년 동안 한 거고 그것이 이제 2015년에 합의가 된 거죠. 그래서 SDG라는 것은 이전에 MDG하고 달리 MDG가 굉장히 표면적인, 개량적인, 수치적인 이런 목표라고 했다면 MDG는 물론 231개의 그냥 뭐 여러 가지 그 지표들을 전부 체크하고 데이터 축적하고 모니터링하고 평가하고 있지만 그것보다도 SDG는 어떻게 보면 지구촌의 커다란 큰 그림을 그리는 그죠? 그래서 기후와 사회 변화와 정치적인 변화와 경제적인 구조 변화 이 모든 것들을 다 한 바구니에 집어넣어서 만든 것이 SDG다. 그래서 SDG가 처음부터 이렇게 많은 목표를 너무나 이상적인 목표를 과연 15년 동안 달성할 수 있을까라는 회의론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빅픽처가 필요하다. 구조적인 변환, 전환, 대전환이 필요하다. 칼 폴라니가 얘기하는 일종의 Great Transformation이라는 그죠? 경제 체제의 대전환, 기후 체제의 대전환, 생태의 대전환, 에너지의 대전환, 교육 시스템의 대전환, 과학기술 혁명의 대전환 이 모든 것들이 대전환하지 않고서는 그러니까 영어로 얘기하면 business as usual 기존에 하던 것들을 더해서 달성할 수 있는 건 아니다. 방식을 경로를 완전히 바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SDG라는 의미는 가던 길을 계속 가자. 조금 더 열심히 가면 되지 않겠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던 길을 멈추고 다른 길을 찾아가야 되는 게 이 SDG의 트랜스포메이션의 그런 의미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SDG가 왜 중요하냐? 저는 어디 가든지 이 기술적인 이런 어려운 얘기들보다도 대한민국도 SDG로 인해서 새로운 변화의 모멘텀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평화의 모멘텀, 새로운 에너지 전환의 모멘텀, 과학기술 전환의 모멘텀. 여러분들 다 대학생이지만 새로운 교육 시스템을 찾는 그런 모멘텀. 그게 일종의 대전환의 의미거든요. 그게 SDG의 의미예요. 그래서 SDG의 또 하나의 여기 보면 의미가 뭐냐? 과거의 MDG는 그들만의 문제였어. 그죠? 뭐 방글라데시 사람들, 뭐 동아프리카 사람들, 서브사하라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의 이야기였던 거죠. 그러나 SDG는 그들의 문제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한국 사회도, 영국도, 미국도, 그죠? 다카의 문제가 뉴욕에도 똑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그 유니버설 아젠다로 설정한 인류가 모두 고민하고 해결해야 되는 문제들을 담아낸 그런 대전환의 아젠다가 바로 SDG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SDG가 우리가 왜 주목해야 되느냐? 우리가 실천해야 되는 글로벌 아젠다다라는 거예요. 국가, 정부가 실천해야 되는 거, 유엔과 국제기구가 실천해야 되는 거, 세계 시민사회, 모든 NGO들이 실천해야 되는 거, 여러분들이나 나나 속해 있는 대학들이 앞장서서 실천해야 되는, 그죠? 그게 일종의 글로벌 파트너십이에요. 더군다나 요즘 기업들이 뭐 그것이 진정성이든 뭐 뺑기치는 것이든 관계없이 항상 뭐 이 그린 아젠다라는 것이 그런 뭐 페인트 칠하는 그런 가짜가 많잖아요. 진정으로 저게 녹색 발전의 길인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논쟁들을 겪어야 되는데 어떻든 환경과 사회, 정치, 문화의 모든 우리의 의식 구조와 행동 방식의 변화를 촉발하는 지식 생태계와 모든 비즈니스에 대한 변화의 촉매가 되는 이것이 SDG다라는 거예요. 기업들이 요즘에 뭐 ESG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서바이벌 하기 위해서도 SDG하고 관계가 없이는 비즈니스도 하기가 어렵다. 미래 전략일 뿐만 아니라 실제로 인류와 지구촌 모든 구성원들이 살아남기 위한 그런 전략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트랜스포머티브라고 얘기할 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전 지구적인 SDG라는 것이 소셜, 엔바이러먼털, 그죠? 이코노믹 이 모든 것들 하나의 아젠다로 또 합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런 세 가지의 필라, 영역에 있어서의 대전환을 촉발시키는 그런 의제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MDG 이런 데서는 얘기도 못했던 것이 이니퀄리티, 불평등 문제거든요. 그래서 지구촌에 갈수록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잖아요. 그죠? 양극화 심화되고 있잖아요. 공평하지 않고 부정의가 점점점 심각해지고 있는 이 문제를 내버려 두지 않고는 여러분들 서스테너빌리티라는 것을 뭐 자꾸 환경 문제로만 또 얘기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거죠. 우리가 더 체감할 수 있는 거는 양극화가 심화돼, 갈등이 심화돼, 그죠? 미국 사회에서 보듯이 뭐 그 인종 간에 여러 가지 갈등이 심화되면 심화될수록 지속 가능하지 않은 거죠, 사회가. 어느 순간 깨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회적인 또 경제적인 수준에 있어서 불평등을 어떻게 완화할 것인가. 그다음에 국제 협력에 있어서도 그동안 잘 사는 나라가 좀 도와줘야지, 베풀어 줘야지, 도와줘야지 하는 그런 시혜적인 차원이 아니라 인류의 인권에 기반한, 그죠? right based approach라고 얘기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당연히 도움을 받아야 되는, 그죠? 그래서 인권 수호자로서 어떻게 보면 국가와 모든 세계의 유엔과 세계 시민사회의 역할들을 강조하고 있고, 그다음에 기존의 잘못된 관행들을 벗고 우리가 행동 방식, 행동의 변화, 사고 방식, 여러분들 뭐 직접적으로 코로나 상황에서 얼마나 많은 쓰레기 지금 배출합니까? 오늘 저도 막 바빠가지고 뭐 도시락 먹으면 전부 쓰레기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코로나 이후 상황에서 더욱더 악화되고 있는 여러 가지 이런 우리의 잘못된 소비 관행들, 기업의 입장에서는 잘못된 생산 관행들. 그래서 Sustainable Production and Consumption 이라는 게 굉장히 우리한테 와닿는 중요한 부분인 거죠. 그래서 이런 모든 행동의 변화를 촉발시키는 그런 것이 SDG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5P 얘기를 했고요. 17가지의 아젠다 목표들을 얘기를 하는데 이 꼴들이 전부 서로 불가분의 관계에 있어요. 그죠? 여기 예를 들면 제가 이게 처음에 이제 SDG 나오기 전에 논의할 때부터 이거를 외우기 위해서 1빈, 2농, 3강, 4교, 5성, 6수, 7지, 8경 이렇게 해가지고 저는 사자성어로 전부 만들어서 외웠어요. 그러면 예를 들면 7지, 8경 그러면 7번은 에너지, 8번은 경제성장, 아주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삼강사교 뭐 좋잖아. 3번은 건강, 4번은 교육. 그죠? 근데 그런 별개의 꼴이 아니라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빈곤 문제가 농업 문제고 농업 문제가 예를 들면 생태계 문제고 생태계 문제가 우리의 건강과 웰빙 보건 문제고 그죠? 교육 문제가 뭐 예를 들면 에너지 문제고 전부 다 불가분의 관련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크로스 커팅하게 크로스 섹터럴하게 여러 가지 분야들 목표들을 자꾸 이렇게 서로 연계지어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국에서 아마 굉장히 유명해진 SDSN 뭐 하고도 처음에 굉장히 깊이 관여한 또 세계 이제 과학자들의 여러 가지 이제 SDG 프로그레스 리포트를 계속 만들어내고 있는 컬럼비아 대의 그 제프리 sak스 교수가 그죠? 제프리 sak스 교수가 6가지의 Six Transformation이라는 페이퍼를 썼어요. 그러니까 SDG를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는 6가지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Six Transformation. 그게 Six Transformation이 어디서 갑자기 다른 얘기가 아니라 이런 17가지의 골을 SDG 골을 6가지로 묶어놓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예를 들면 교육 시스템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첫 번째. 두 번째가 보건 시스템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세 번째는 에너지 전환. 우리 사회도 좀 많이 얘기하잖아요. 네 번째는 농업과 뭐 여러 가지 그런 생산 체계의 대전환. 그다음에 교통. 한국도 지금 모빌리티 뭐 혁명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통 시스템의 대전환. 그다음에 과학기술. Science, Technology and Innovation. STI라고 얘기하는 이러한 대전환을 6가지로 우리가 노력을 해야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해야 이 17가지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17가지를 이렇게 넥서스나 서로 상호 연계성 측면에서 우리가 봐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강의 시간이 뭐 길지 않아서 빨리 마무리 짓고 여러분들하고 대화를 나누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한국의 시민사회, 정부, 지자체, 또 전문가 그룹들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KSDG라는 거를 2017년부터 해서 이제 리포트도 하고 이행 평가도 하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가지의 꼴을 나름대로 한국의 잠깐 연결 상태가 고르지 않은 것 같은데요. 가지는 잠시만 성장. 대기해 주시면 다시 네. 접속 연결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라고요? 소리가? 네, 교수님 잠깐 연결이 끊어지신 것 같아서 네네. 혹시 잠깐 화면이 멈추셨거든요. 잠깐 나갔다가 들어오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제 소리가 지금 안 들리고 있습니까? 소리는 잘 들립니다. 그래요? 화면이, 네, 지금 정지. 공유한 자료가 아니요, 그 교수님의 화면이요. 잠깐 멈추셨거든요. 정상적으로 진행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네네. 바로 뭐 감사합니다. 거의 끝났으니까. 그래서 KSDG를 5가지 목표, 그래서 122개의 세부 목표를 가지고 만들어서 지금 해마다 여러 가지 이행 상황 점검하고 있고요. 참고로 이제 한국의 통계 데이터가 뭐 통계 역량이 굉장히 한국이 선진적이에요. 그래서 한국의 이제 통계청의 통계개발원이라는 데서 한국의 SDG 이행 보고서를 해마다 지금 발표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KSDG에 관한 시민사회가 평가하는 이행 보고서를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참고로 최근에 지난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KSDG에 대한 평가를 보면 뭐 굉장히 지금 뭐 실망스러운 역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좀 비판적인 그런 데이터를 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식량 안보 측면에서 보면 낮은 식량 자급률, 농약과 비료 사용의 굉장한 증가, 그다음에 음식물 쓰레기 엄청난 증가 이런 것들이 오히려 이전보다 더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는 것이고요. 저탄소 에너지 순환 경제 측면에서도 기후위기에 대응에 별로 역행하고 있고 많은 에너지 소비가 오히려 GDP 성장에 따라 굉장히 많이 늘고 있는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그다음에 거버넌스나 시민사회 참여의 측면에서도 정책 일관성, 포용성, 뭐 책무성 이런 측면에서 많이 부족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국제협력 측면에서도 국제적인 리더십의 측면에서 우리가 뭐 선진국이 됐다라고 자꾸 여러 가지 언론에서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수원국을 얼마나 존중하고 국제적인 책임과 이런 역할을 다하고 있느냐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부족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SDG를 여러분들 앞으로 공부하고 논의를 하면서 사실은 핵심적인 몇 가지 국제 모든 논쟁거리가 있습니다. 쉽지 않은 거잖아요. 그래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입장들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볼런터리 내셔널 그 리포팅, 그래서 이제 자발적인 국가별 그 리포팅 시스템을 갖고 있는데 한국도 한 번 발표를 했고 모든 나라가 2번 정도는 2030년까지 발표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게 뭐 발표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까도 얘기했지만 모든 정부가 탑 레벨에서부터 하이 레벨에서부터 이런 정치적인 의지를 SDG를 이행하겠다. 또 이거를 국가 아젠다로 그죠? 좀 우선순위를 부여하겠다라는 이런 정치적인 의지가 매우 약하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고요. 그다음에 국가 간 또는 국내 간 불평등은 오히려 지금 굉장히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개발 재원, 국제사 이 SDG가 작동하고 이행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근데 도대체 누가 돈을 낼 거냐? 원조 자금도 부족하고, 기후 변화에 대한 뭐 여러 가지 그 전부 돈인데, 그래서 누가 돈을 낼 건가에 대해서 미국은 중국도 똑같이 내라, 개도국도 똑같이 부담해라. 여러 가지 그래서 개도국의 입장과 선진국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SDG를 이행하기 위해서 Means of Implementation이라고 MOI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SDG를 실천하고 이행하기 위해서는 돈만 갖고 되는 게 아니라, 그죠? 여러 가지 인력도 있어야 되고, 사람들한테 많이 인식 제고도 하고 알려야 되고, 그죠? 과학기술의 혁신도 있어야 되고, 통계 역량도 있어야 되고, 기타 등등 법과 제도도 구축돼야 되고, 그런 모든 것들이 이행수단이 갖춰져야 되는데 개발도상국이야말로 정말 어렵죠. 통계 이런 데이터 이런 그 측정하기도 어렵고, 통계 역량 부족하고, 과학기술 혁신 정말 요원하고, 선진국이 계속 로열티, 더 많은 로열티를 받아가고 있고, 가장 기본적인 기초 이런 보건 의약품조차도 비싼 값으로 구매해야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 국제사회가 사실은 이행수단을 더 원활하게 확보하고 집행하는 데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다음에 중국과 77그룹들의 입장, 또 기후변화나 불평등에 대한 여러 가지 아젠다에 대한 국가별 입장들이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사실은 굉장한 논란거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하이레벨 폴리티컬 포럼이라고, 그래서 2년에 한 번 이렇게 개최를 하고 있고, 매년 개최하고 있고, 또 2년에 한 번 중요한 이제 회의 리뷰를 하고 있는데, 2021년 올해도 그죠, 얼마 전에 팬데믹 회복을 위한 이런 하이레벨 폴리티컬 포럼에서 각국이 뭐 30개국씩 이렇게 자발적으로 이행 상황들을 점검하고 발표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이레벨 폴리티컬 포럼이 중요한 것은 정치적인 의지를 담아내서 국가별로 자발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이게 자발적인 메커니즘이라는 한계를 갖고 있죠, 그죠? 파리 기후변화 협정하고는 또 달리, 그죠? 이 법적 뭐 모든 강제적인 이행 수단이 거의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 강의는 오늘 뭐 40분 정도밖에 안 돼서 이 정도로 좀 마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단 하나의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되는 것은 트랜스포메이션. SDG는 경제사회, 정치, 생태, 과학기술, 모빌리티 모든 측면에서 이전과는 다른 비즈니스, 이전과는 다른 사고방식, 이전과는 다른 제도와 법을 필요로 하는 일종의 사회 전반적인 대전환의 계기가 되지 않고는 의미가 없다. MDG하고 다를 바 없다. 그런 겁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